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 힘으로 정의로운 나라란 주제를 가지고 안민석 국회의원의 대전 북콘서트를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내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 최순실, 이명박의 국정농단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 준비되셨죠? 오늘 안민석 의원 아시겠지만은 오늘로 한 100번째쯤 콘서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0번째 많이 한 거죠? 한 100번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리고 또 오늘은 앞으로 선거에 나오실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북 콘서트에서는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함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민석 북콘서트, 대전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2014년도에 최초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드러낸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대통령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끈 주역 중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자세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안민석 의원은 지금도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적폐 세력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안민석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굳이 이 선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죠? 이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이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사적 채널에 의해서 국정 통치가 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정을 농단한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수수백입니다. 나도 문고리 3인방 100만 명의 시민이 일종의 가족 사기단이죠. 유사일에 이러한 사기 집단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가족 사기단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공범 역할을 하셨다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 아닙니다. 박근혜 게이트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맞춘 퍼즐 조각의 대부분은 다 제보예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청와대는 예외였다. 청와대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안 주죠. 감추는 자 범인인 거죠. 정말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경차장 아니에요? 차장 맞습니다. 경차장 대통령 일정을 몰라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30-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시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사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압력이든 강요든 제가 철저히 좋은 회사의 모습을 만들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국민들이 기대한 대답일 겁니다. 그 촛불 집회에 나가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우습죠. 예? 국민들이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정확히 국민들이 두렵습니까? 예,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16일날 대통령에게 주사를 안 맞았다? 안 놓았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거를 몰랐다. 하루 종일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양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파악한 최순실의 재산 규모는 전체에 비해서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최순실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즉각 탄핵하라! 탄핵 3번, 구속 3번을 함께 외쳐주실 수 있겠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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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두려움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세월호 그 시간 동안에 그 바닷물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포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보내지 못해 그곳에서도 알고 싶은 진실이 밝혀지길. 제 시선을 위로 보고 있으면은 2층에도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죠? 자, 반갑습니다. 수도권 내리 4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더 좀 재미있게 소개해 볼까요? 장시호가 보고 싶어 했던 남자 안민석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 2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은 원 해당되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2 아직 출간되지 않은 지금 초고를 써놓은 2입니다. 원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4년 딱 이맘때 14년 이맘때부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제가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로 1000일 동안 저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아주 외롭게 또 막 두려움을 무릅쓰고서 무서운 일이에요. 최순실이가 저를 2번을 감옥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뭐 어느 언론인도 안 믿고 국회에서도 아무도 아까 대정부질했던 게 14년 4월 7일이에요. 뭐 국회의원들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0일 동안의 최순실 추적기를 끝내자는 전쟁 원에다가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애국 시민입니다. 이 책을 팔아서 주진우 기자, 노승희라고 같이 저희들이 독일을 다니는 겁니다. 6번을 갔다 왔는데요. 무슨 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태극기 부대는 자꾸 이 돈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 저희들이 외국 최순실 독일 돈 찾으러 다닌 그 돈들은 이 책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사주시면은 7번째 독일 행을 3월 달에 지금 국회가 없잖아요. 다음 주라도 갈 수가 있고 국민들이 책을 안 팔아주면은 이 진실의 문은 이제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힘들어서 뭐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좀 모아주시고 책을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책을 강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된 게 작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000일 동안 추적하고 16년 가을에 국정농단 이제 화산이 터지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그리러 나오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딱 그때까지가 끝나지 않은 전쟁,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책을 보시면은 그 1000일 동안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쭉 볼 수 있는 겁니다. 16년 가을 갑자기 이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쭉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작년 4월 초에 이 책을 출간을 했으니까 한 1년이 다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재판정에서도 그렇고 또 독일에 있는 교포들 통해 가지고도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최근에도 제가 6번째 독일을 다녀왔는데 한 달 전에도 독일에서 새로운 사실을 몇 가지 밝혀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책 다음에 나왔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지난 1년 동안에 밝혀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그리고 최순실과 MB는 연결돼 있어요. MB의 국정농단, 요 얘기까지 이제 같이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뒤에 어머님하고 뒤에 서 계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뒤에 서 계신 분들 다 앉아주시면요,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 앉아주시면요, 막판에 정유라 엄마 이야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에 그냥 또 다 앉아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신 거예요. 아까 강내구 위원장이 뭐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많은 청중들 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굉장히 많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 오늘 멘붕에 빠지셨죠? 허탈하죠? 배신감도 느끼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박탈감도 느끼시죠? 예. 특히 충청도가 더 심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시죠?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요 무수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다음 주 이제 MB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요. MB 구속이 되면은 이제 MB의 국정농단이 터지게 될 겁니다. 최순실보다 더 어마어마한, 최순실보다 더 많은 돈을 빼먹은 MB의 국정농단이 4월, 5월 달 동안에 수없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사자방 비리, MB의 사자방 비리. 사자방 들어보셨죠? 우리 어머님, 사자방. 어디서 들어봤잖아, 사자방. 뭡니까? 사대강 비리. 자원 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 요거 하나도 안 터졌어요. 지금 MB 국정농단은 시작도 지금 안 한 거예요. 4대강 22조 이 공사하면서 MB는 하나도 안 먹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무기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자원외교 이미 지난주에 PD수첩에서 나왔잖아요. 남미에 2천억짜리 회사 팔아가지고 뭔가 좀 해먹은 것 같아요. MB의 국정농단은 지금 전혀 터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4월, 5월 벚꽃 피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봄꽃이 만개한 6월까지 MB의 국정농단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가 평화무도로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태도가 변할 겁니다. 한반도를 전쟁, 긴장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 금강산도 가고 개성 관광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에게, 그런 후보들에게 표를 줘야 되겠구나. 전쟁 나면 안 되지. 평화를 가야지.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큰 새로운 흐름을 만들게 될 겁니다. MB의 국정농단이 터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번 봄은 우리의 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박수 치시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슬프게 하는, 또 때로는 분노케 만드는, 배반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미투, 이거는 민주화 운동 이후에 거대한 새로운 세상의 물결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진통을 치르고 그 속에서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고 반신불구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조마조마하죠? 예? 이건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 고통 감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100일 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일들이 쭉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미투 운동, 특히 안희정 지사 관련 미투
이것 때문에 이것이 전국을 휩쓸고 있고 쓰나미가 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가장 수혜자가 혹시 누굴 줄 아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 주 미투 운동의 가장 수혜자, 좀 더 넓게, 지난주 이번 주 다시 좀 더 좁게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미투 운동의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요? 네? 네? 삼성 뒤에서 뭐를 좀 꾸민 거는 같은데 수혜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한 사람으로 치면 누굴까요? 누구요? 홍발정이 누구예요? 그분은 계속 그렇게 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정치라는 게요,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미투 상황도 한나라당 얼마나 표정 관리하겠어요. 아까 오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마치 위로하는 듯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한국당은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쪽에서 헛발질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 큰 잘못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글쎄 우리가 크게 뭐 잘한 게 있을까요? 선거운동 열심히 했지만 국정농단 없이 선거 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권 교체 됐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보수 정권 연장이 됐을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기는 경우가 더 이제 많은 겁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죠? 50% 되죠.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대통령 인기와, 그죠? 그 다음에 새누리당 홍 대표하고 김성태 대표, 이분들이 자꾸 헛발질 쳐주니까 중도의 표가, 마음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50% 얻을 만큼 잘하고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성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저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요. 이번 주 이 미투에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은 김관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국정농단이요, 우리 아까 제 앞에서 우리 같이 칼국수 먹었던 우리 여성분, 국정농단의 진실이 얼마나 밝혀졌다고 보세요? 반에 반? 얼마나 밝혀졌다고 보세요? 70% 밝혀졌다고 보세요? 제가 그래도 기자들하고 대한민국 사람, 정치인 다 통틀어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추적해온 저에게 안희원 국정농단이 얼만큼 진실이 밝혀졌어요? 물으면은 후하게 쳐줘야 반의 반밖에 안 밝혀졌다고 봅니다. 특히 두 개의 큰 화산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진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진짜 국정농단 두 개가 터지지 않았어요. 뭡니까? 첫 번째, 세월호 진실. 이거 아무것도 밝혀진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왜 300명 아이들이 죽었으며 그 죽는 동안에 대통령이 뭐를 했고 왜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게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년, 3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이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에게 저는 가장 폭발력 있는 화산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뭔지 아세요? 무기입니다. 무기. 돈을 사랑한 진짜 대통령 최순실 이가 이 돈 되는 무기에 손을 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 최순실이가 지금 알려진 거는 문학의 농단, 차은택을 시켜서 문학의 농단을 해서 돈을 빼먹었고, 그 다음에 김종차관을 통해서 체육계 농단을 하면서 돈을 빼먹었잖아요. 이 문하고 체육은 무기에 비하면은 이건 끈값이에요. 자, F-35 전투기 40대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F-35기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F-35기 전투기 한 대가 1200억입니다. 이 40대를 미국 어느 회사입니까? 사드를 만든 로키드 마틴 으로부터 도입 결정을 하는 정무적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김관진이 하겠어요. 그거를 대통령이 하죠. 근데 박근혜가 뭘 안다고 이걸 했겠습니까? 저는 최순실이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진짜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말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근데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안 했을 것이고 진짜 대통령이 이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기 손을 안 댔을까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돈 되는 이곳 무기에 손을 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최순실은 국정농단을 하면서, 농단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농단이란 뜻이 공권 여부를 가지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농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한 것이죠. 최순실은 이 농단을 하면서, 국정농단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안 해요. 얘 특징이 항상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대리인을, 아바타를 내세우는 것이죠. 문학의 농단을 하기 위해서 차은택을 내세우고, 체육농단을 하기 위해서 김종차관을 내세우고, 승마농단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세웁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우리가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이재용이 그냥 풀어 나오잖아요. 승마계 농단하기 위해서, 정유라 국가대표를 시키기 위해서, 삼성 돈을 정유라 승마 쪽으로 빼먹기 위해서 박원호로 한 사람을 내세워요. 들어보셨습니까? 박원호? 근데 이 사람 구속도 안 됐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아직 진실이 안 밝혀진 거예요. 무기에 손을 댔다고 그러면 누구를 아바타로 내세웠겠어요? 최순실이가 무기에 손을 댔다고 하면 최순실 쥐가 뭐 영어도 못하고, 이거는 미국 로비스트를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굴 내세웠겠죠?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죠. 김관진이 있겠죠. 정윤회가 형님이라고 모셨던 김관진이를 통해서 이 무기 농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11월 11일입니다. 이제 그날이 제가 대포폰 6개 주머니에 넣고서 요거 꺼내면서 이 중에 하나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포폰으로 쓰여졌다라고 했던 그날,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서 만났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느냐? 김관진, 정윤회가 최순실과 무기 관련한 미팅을 했다는 그런 첩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16년 11월 11일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김관진하고 로키드 마틴하고 그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5일입니다. 최순실
농단 청문회 할 때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김관진에게 이런 자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얘기 텔레비에서 한 번도 안 봤죠. 어디서 뭐 유튜브에도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저는 뭐 신문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 뭐 유튜브 보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안 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오셨는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제가 들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12월 5일로 기억합니다. 16년 청문회 때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제가 이런 자료, 이상한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뭐냐? 김관진이가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 마치고 2009년, 2010년 가족들하고 워싱턴에서 체류를 삽니다. 야인 시절에. 그래서 김관진은 먼저 나오는데요. 와이프와 딸 둘을 남겨놓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2009년, 2010년 워싱턴에서 살거든요. 워싱턴은 방값이 무지 비쌉니다. 방 하나가 3,000불하고 그럽니다. 한 300만 원 하고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뉴욕만큼이나 방값이 비싼 데가 워싱턴인데 그 워싱턴에서 4인 가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야인 시절에. 이 돈을 록히드 마틴에서 댔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김관진 안보실장 2009년, 2010년 워싱턴에서 가족이 체류했을 때 체류 비용을 한국에서 송금을 했을 텐데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가 이 김관진, 록히드 마틴, 최순실 이 관계가 사실 국정농단 핵심이에요. 국가의 안보를 농단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터지질 않아. 내부자, 저한테 제보했던 내부자 둘이가 연락도 안 돼. 사라졌어요. 제가 더 이상 어떤 수사권도 없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KBS에서 이걸 해냈어요. 지난주 수, 목, 금 동안에 KBS 9시 뉴스에서 1번 꼭지로 나온 게 김관진이가 미국의 무기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겁니다. 그리고 KBS 기자들이 집 앞에서, 김관진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다가 김관진한테 돈 받았죠? 김관진이가 얼떨결에 받았다라고 시인을 해버렸어요. 받았는데 돌려주었다 나중에. 받은 걸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관진이를 통한 이 무기농단, 안보농단이 이제 막 터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잖아요. 미투가 아니었으면은 김관진 이 폭탄이 화산에 터지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KBS 9시 뉴스 수, 목, 금 3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특종이 나왔는데 잘 모르잖아요. 미투에다 지금 다 쏠려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김관진이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빠져나왔잖아요. 그것도 참 수상했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빠져나왔을까? 오늘도 빠져나왔어요. 국민들이 이 전쟁을 막 우리가 전쟁을 치렀잖아요. 촛불도 들고 플란다스 개 돈도 150억 모으고 이 전쟁을 막 하다가 미투가 터지는 바람에 이 전쟁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어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특히 김관진이가 이번 주에 안희정 지사 이거 미투 이거 아니었으면은 김관진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기각된 거 잘 모르잖아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무비서걔가 이거 왜 터뜨렸대야?
왜 했을까? 뭐 지금 점심 저녁 때 만나서 그 얘기만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관진이가 이 미투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요일 날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게 다 미국의 무기 관련 로비스트들이에요. 이 리빙스턴이라는 미국 무기 로비스트 회사는 록히드 마틴의 무기를 대신 팔도록 로비해주는 록히드 마틴의 일종의 대행사입니다. 김관진이가 이 회사로부터 8만 불을 받았다고 1차적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4년을 하고 국가안보실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충 왜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기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결정이 됐으며 사드를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압니까? 사드도 록히드 마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이상 결론을 내지 않아도 김관진, 리빙스턴, 록히드 마틴, F-35, 사드 이런 것들에 대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관진이가 오늘 다른 건으로 무기건이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감옥에 갔더라 그러면은 이 무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옥에 딱 가둬놓고서 관련자들 조사하고 그러면서 탁탁탁탁 이거 퍼즐을 맞추는 건데 김관진이가 두 번째 지금 빠져나가잖아요. 뭔가 저는 보이지 않는 아주 큰 힘이 김관진을 지금 지켜주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무기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최순실이가 분명히 무기에 손을 댔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것이 아바타는 김관진이었을 거 보는데 이것이 특검에서도 전혀 밝혀지지가 않은 건데 지금 그런 이제 퍼즐 몇 개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 그런 찰나에 미투가 지금 터진 것인데 미투는 미투대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남성들도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겠지만은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우리가 방심하면은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여기 이제 다 이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가령요. 이 정아무개가 이제 재미교포인데요. 리빙스턴에 근무하는 이 정아무개가 재미교포입니다. 40대 초반인데요. 이 정아무개의 어머니가 미국 사는데 이상덕 이 양반 와이프의 친구예요. 다시 합니다. 이상덕 와이프와 리빙스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정아무개 엄마가 서로 친구라고 지금 KBS가 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거의 추정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덕 씨가 미국 갈 때마다 항상 정아무개 이 사람의 엄마 집에서 머물렀다. 그러한 지금 제보를 KBS가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요 KBS 지난 금요일 날 캡처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했던 무기농단이 그 퍼즐이 지금 이제 맞춰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김관진이를 구속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이게 터질랑 말랑하다가 이게 또다시 이게 풀리면 사드 참 저거 이상하잖아요. 왜 김관진이가 국정농단 화산 터지는 그 와중에 미국 가가지고 후다닥 계약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요 사진이요. 요 사진이 40년 전의 사진입니다. 최순실은 MB 모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MB도 최순실을 본 적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은 40년 전에 MB가 이명박 사장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예요.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애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들이. MB는 지금 이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서 군인까지 동원해가지고 박근혜에게 정권을 넘겨줬다고 봅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서로가 덮어주는 거죠. 박근혜는 이명박 살려주고, 이명박처럼 다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다음에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정권이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겠습니까? 그냥 묻히게 되는 거죠. 이 세 권력자, 가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 요 두 대통령 있잖아요. 요 두 대통령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이걸 파악을 하면은 이제 MB의 국정농단이 어떻게 터질고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는 게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대통령의 세 가지 공통점. 첫째, 돈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대통령. 국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돈이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MB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권력을 가지고 돈벌이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했던 대통령. 이런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국가가 지난 10년 동안 파탄이 난 것이죠. 역사가 거꾸로 갔던 겁니다. 두 번째 특징, 공통점. 가족 사기단이에요. 혼자 사기친 게 아니라 최순실 보세요. 이거는 3대가 걸친 사기단이야.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 최순실 언니, 동생. 가족 사기단이에요. 최태민의 사위들. MB는 어떻습니까? 큰형, 작은형, 아들, 조카, 사위 다 동원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가족 사기단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애들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국대급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최순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열전에 감옥 나온 고영태는 최순실 잘 알잖아요. 언니, 최순실은요 숨소리 빼놓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고영태 이야기입니다. 연기도 무지 잘해요. MB 10년 전에 기억하죠? BBK 다스 제 거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가 새빨간 거짓말 해놓고, 우리 그걸 다 사실 믿었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들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아닐 거야. 그렇게 믿었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를 했던 겁니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최순실과 MB의 국정농단을 이제 그림 하나로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방산비리 4대강 자원예고, 요거는 이제 MB가 구속되면서 터질 거라고 보고요. 국정뇌물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는 이제 밝혀졌죠. 다스가 누구 겁니까? 누가 밝혔어요, 이거를? 누가 밝혔습니까? 검찰이 밝혔습니까? 물론 검찰이 밝힌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민의 힘으로 밝히게 된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위에 나타나는 거는 지금 어쨌거나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도 지금 한 40명 정도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MB 건은 재판을 받을 것이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을 거 위에 나무에 그려져 있지만요. 근데
나무 뿌리에 해당되는 이 은닉재산, 제가 그랬잖아요. 공통점, 최순실, MB 공통점 1, 2, 3 다 뭐죠? 한마디로 돈이에요. 돈. 다 돈 때문이에요. 얘들은. 돈이에요. 돈. 근데 이 돈이 최순실 돈, 숨겨둔 최순실 돈 없을까요? 최태민이가 박근혜 재산 다 관리했고 박근혜는 쥐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은 건데 박정희,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 숨겨둔 돈이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하나도 못 찾았잖아요. 지금 특검이 이걸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왜? 다 외국에 지금 빼돌려져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은 제가 보니까 이미 너댓 분까지 돌려져 가지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독일 사람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찾아요? 이제 제가 찾아낸 거예요. 거의 다 찾았어요. 페이퍼 컴퍼니 530개를 찾아냈어요. 박수 한번 안 치십니까?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뺏어와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한 보름 전부터 시작을 해요. 보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자료 달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나 자료 많다고 좀 만나죠 하는데도 의원님 좀 뭐 바쁜 거 끝나면 만나죠. 검찰이 그래요.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never ever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최순실 일가에 지금 확인된 실명 재산이 지금 3천억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세금을 온전하게 냈겠습니까? 그죠? 특히 박근혜 그 4년 동안에 나라가 집권돼 세금을 냈겠어요? 다 탈세고 그랬죠. 이거 국세청이 단 한 건이라도 밝혀냈다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세청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never ever 안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안 믿어요. 왜? 그들은, 수뇌부들은 최순실 눈치를 보고 있어. 경찰 이야기 해볼까요? 경찰, 박근혜 정부 때 경찰 인사 승진을, 경찰 간부들, 경무관 되려고 하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박근혜 그 4년 시절에 경무관 승진됐던 사람들은 안봉근이가 이걸 다 한 거예요. 안봉근이가. 아마 본인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 시절에 경무관 된 사람 중에서 안봉근이 그치지 않은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검찰 안 그랬겠습니까? 우병우 김기춘 다 했죠. 국세청은 안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수뇌부 다 있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이 위에서 눈치 주는데 하지 말고 눈치 주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은닉재산 조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MB 자원외교 돈 빼먹었다면, 무기 팔아서 돈 빼먹었다 그러면, 4대강에서 돈 빼먹었다면 이거를 국내 하나은행에 숨겨뒀겠습니까? 농협에 숨겨뒀겠어요? 외국으로 다 빼돌렸죠. 근데 빼돌린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외국에 가짜 회사 하나 만들어요. 단돈 1원이면 유럽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1원 하나로 그냥 회사 하나를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 그게 합법화 돼 있어요. 회사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1,00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한 달 후에 망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 다음에 그 1,000억은 스위스 은행으로 비밀 구자로 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헤쳐먹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MB와 최순실의 이 은닉재산이 지금 하나도 지금 안 나온 것이죠. 그대로 둘까요? 그대로 둬요? 예.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요,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면은 싹을 틔우고 다시 악의 꽃이 피워져서 역사와 국민을 향해서 복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얘들이 숨겨둔 이 돈들은 지들 겁니까? 누구 겁니까? 우리 국민 거죠. 우리 국민의 피땀이에요.
저 돈은 우리가 뺏어야 되는 거고 저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촛불혁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8시. 좀 빨리 갈게요.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요. 검찰이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독수리 오형제 만들어 가지고 대구 구세청장 했던 안흥구 국장하고 주진우, 노승일 변호사 한 분 해가지고 우리가 독수리 오형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그 책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독일을 스위스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박정희 돈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스위스 UBS 은행, MB의 돈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크레이트 스위스 은행이에요. 요 두 개 틀면은 판도라 상자가 열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전두환도 여기 숨겼을 거라고 봐요. 전두환이가 29만 원밖에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과거의 권력자들 중에서 저 스위스 비밀 구자에 돈 숨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벌들 스위스 저 구자, 비밀 구자에 돈 숨기지 않은 재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걸 틀어야 되는 것이죠. 저걸 트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꼴랑 검찰개혁, 언론개혁, 꼴랑 이거 하려고 우리가 그 엄동설 안에 20번 이상 그 추운 겨울날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 70년에 이 불의의 시대를 끝장내는 저 불의의 뿌리인 저 국민들의 우리의 피와 땀인 저 돈, 저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저는 지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최순실, 저는 속으로 감옥에서 표정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돈 하나도 못 뺐잖아요. 돈 하나도 못 뺐잖아요. 돈 때문인데 MB 구속하면 뭐합니까? 돈을 못 뺏으면요 쟤들 끄떡 없어요. MB 박근혜 1년 이상 살까요? 전두환이가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무기징역을 받았던 전두환이가 몇 년 살고 나온지 아세요? 1996년 12월 달에 전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잖아요. 그죠? 1년, 97년 12월 달 1년 살고 나와요. 아유, 박근혜, MB 20년, 30년 받으면 뭐합니까? 대통령 사면 하죠. 최순실 20년 받았죠? 다음 정권 바뀌면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돈은 그대로 있는 거야. 아유, 그러면은 선방한 거죠. 돈을 안 뺏겼는데 얘들의 목적은 돈인데 꼴랑 뭐 감옥이야 뭐 1년 뭐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는 건데 돈이 살아있는데 그럼 이 돈 가지고 다시 역사와 국민을 향해서 복수를 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 돈 문제를 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안 돼요. 될 때까지 저는 이 전국적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불쌍해 보입니까? 참 그래요. 뭐 사람들이 야 이제 사선 되고 야 최순실 때문에 그렇게 너 뭐 최순실 장학생 됐으면은 뭐 이제 뭐 좀 편하게 좀 정책이나 좀 잘 만들고 법이나 잘 만들고 그래라.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누군가는 뭐 편하게 내리사선인데 저도 좀 뭐 골프도 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역사의 진실 이것을 제가 외면할 수 없어서 이거 하면서 제가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책도 그냥 50권밖에 대전서 안 팔아주시고. 자, 근데 이제 이 스위스 은행에서는 이거를 국가가 보호할 거 아니에요. 스위스 하면은 부정한 돈을 숨길 수 있는 아주 세계의 가장 안전한 곳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스위스가 야,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오명에서 벗어나자.
외국에 부정한 돈이 들어와 있으면 이걸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해서 그 나라로 돌려주는 특별법을 스위스가 만듭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요. 불법 자산의 동결 몰수 반환에 관한 스위스 특별법입니다. 15년에 이 법이 만들어져요. 보세요. 이 법은 정치적 주요 인물과 그 주위 사람들이 불법으로 획득한 외국 자산의 동결 몰수 반환에 관련한 법입니다. 딱 최순실 맞춤법을 스위스가 2년 전에 만들어놨어. 신기하죠? 그래, 스위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공소시한도 없었어. 그래서 70년대 박근혜, 박정희, 최태민 이름으로 전두환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조사해달라 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스위스가 조사할 수도 돼 있어요. 스위스는 특별법을 만들었어.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요놈 새끼들 특별법을 만들어줄까 안 만들어줄까? 이건 나쁜 새끼들이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국회의원이지만은 정말 용서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상민, 안민석 빼고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특별법을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 특별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공소시효를, 특별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김광석이가 96년도에 죽었어요. 타살이라는 의문이 있지만은 이게 시효가 지난 거기 때문에 사람 죽인 것도 시효가 지나면은 조사를 못 해요.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거예요. 스위스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스위스가 그래서 특별법을 발의를 해요.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사위 내부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 7월 달입니다. 7월 말인데요. 요 법만 통과되면은 요 법하고 스위스 특별법을 해가지고 아까 그 은행 스위스 그 두 개 은행 다 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역사의 판도라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놈들이 문제예요. 요놈들이. 이분들도 아니야. 요놈들이야. 어떻게 전체 120명 중에서 딱 한 명밖에 최순실 재산 찾는 거에 서명을 딱 한 명만 해. 그것도 김성태 원내대표인데요. 저한테 꼬드겨가지고 얼떨결에 진짜 신기하잖아. 어떻게 자기들이 짠 것도 아닌데 의원총회 한 것도 아닌데 최순실 재산이 몰수하는 이거를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저자들을 이번 지방선거 때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적폐청산,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대한 세력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 박수가 쫙 나와야지 내가 다음에 다 나가는데. 이들을 심판을 해야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다 떨어뜨리고. 이거는 진보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찾자는 이 문제인데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정략적인 그런 판단이 왜 개입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이 완전히 때로 이거를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1차 심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과 함께 선거 심판을 하고, 두 번째는 총선 2020년. 총선이 왜 이렇게 길어? 총선 때 2차 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요.
다음 정권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0년 이 불의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걔들이 정체가 뭡니까? 친일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친일 세력들이 반공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지들 주머니 불린 이 70년의 불의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 70년의 이 불의의 시대를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70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70년 우리가 잡아야지 역사의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70년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70년을.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최순실 이가 대통령 박근혜 당선된 날, 이날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가짜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본금 125원으로 만들어서 1200억을 최순실 여동생 회사로 쐈다는 그거,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다 확인한 거고요. 그 돈으로 쟤들은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현금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세탁을 한 거죠. 아마 당선 축하금 아닌가 싶어요. 얘들이 외국에서 재고 있던 것 중에서 야, 이제 우리 세상에 왔으니까 돈 이제 집어넣자. 이게 저는 이런 꼭지가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연히 유럽의 어떤 동포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걸 추적하게 돼서 여기까지 밝혀진 거거든. 이건 저희 추적이 아닙니다. 저희 추정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이 회사, 이 가짜 회사의 이 등록증입니다. 이 등록증을 찾아냈어요. 서류예요, 서류. 서류를 찾아냈어요. 이 회사로부터 13년 1월 5일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1200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거 수사해야죠. 수사해야죠.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MB를 잡아야 되겠는데 다스가 MB 끈 것 같은데 이거 검찰이 수사하면은 MB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 전에 특검했다고 검찰이 수사할 생각을 안 해.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고스톱이에요. 낙장불입. 10년 전에 조사해서 끝냈다고 다시 조사할 수 없대. 패 다시 돌릴 수 없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난 가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장관한테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하면서 묻고. 그런데 어느 한 시민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의원님, 다스 주식의 3%를 사게 되면은, 국민들이 사게 되면은 소액주주 권리로 다스 회계장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3%면 얼마인데요? 150억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사요? 그것을요, 의원님, 플란다스 개 운동을 한번 해보시죠. 플란다스 개 들어보셨죠? 이건요, 대학 교수가 준 아이디어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준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느 평범한 시민이 준 아이디어예요. 150억 3% 다스 주식을 사기 위한 돈을 모금하자는 플란다스 개를 어느 한 시민이 제안을 합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이제 검찰은 다스 수사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다스 이 소유를 밝혀서 이거 밝히면은 MB를 잡아넣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플란다스 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월 1일 날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가 얼마라고요? 한 주가 1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플란다스 개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에요.
어떤 노부부는 1억 원어치를 샀어요. 야, 1억이라도 모일까 했던 이 플란다스 개가 하루에 5억씩 들어오는 5억씩.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놀라서 기절해가지고 병원 실려갔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하루에 5억씩 들어와서 3주 만에 150억이 거치는 거예요. 자, 대단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은 큰일 납니다. 자, 이거 보세요. 12월 21일, 이게 3주째입니다. 딱 21일째. 14시 45분에 마감을 합니다. 36,477명이 참여를 해서 150억이 모여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적이 없어요. 보통 무서운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금에게 딱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검찰이 그 다음 날, 그럼 며칠이죠? 12월 22일 날 다스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150억을 모아서 검찰의 다스 수사를 시작하도록 한 거예요. 따라서 다스 MB 밝힌 거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들이 검찰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검찰이 자기들 망신당할까 봐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이 요구, 이 무서움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이 그 다음날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 진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랬더니 뒷장 찌고 있던 국세청 이놈들이 1월 4일 날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에 국세청 특별조사반 40명이 습격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서류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들이 플란다스 개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그러면은 다스 이거 수사 지금 검찰이 했을까요? 여전히 안 했죠. 쟤들은 고스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낙장불입이라는 거예요. 낙장불입. 국세청도 안 했어요. 국민들이 이 플란다스 개 운동을 통해서 다스 소유를 밝혀냈고 다음 주에 MB는 코트라인에 서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니까 다스가 폭발하니까 내부자들이 MB 측근들이 김백준 MB 40년 동안 집사 아닙니까? 막 다 불어 지를 살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조카도 다 불어. 조카도 뭐 MB 자기 삼촌 거라고 그러고 다 불어요. 사위도 불고 다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이제 MB가 포트라인에 서고 구속되면서 내부자들이 자기들 살려고 이제 커밍아웃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방 비리가 연달아서 스트레이트로 터질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미투에 쫄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지금 몇 시죠? 15분. 예. 오늘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는데 한 페이지 넘기기 전에 이 플란다스 개 이 운동을 한 단체가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였어요. 아니 국회에서도 최순실 재산 특별법 이거 별 관심이 없어.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변호사 출신들이 야 이거 위헌이야 이거 공소시효 없애면 이거 위헌이야 뭐. 그런 의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야 안 의원 야 국회에서 이거 안 해 이거 안 되겠어. 국민의힘으로 최순실 재산 특별법 만들고 국민들과 함께 MB 재산도 찾고 전두환 재산도 찾고 재벌 재산들도 찾고 친일 재산도 찾는 이런 운동본부를 만들자.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만들자. 그 제안을 최초로 하셨던 분이 바로 이상민 의원님이세요.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신가?
이상민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마이크 주시고요. 저는 수도권 내리사선이고 여기는 충청권 내리사선입니다.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안녕들 하세요? 저 뒤에서 안민석 의원 잘난 척 하는 거 보고 있으려니까 참기가 어려웠지만 우리 안민석 의원이 끈질기죠. 그리고 불의를 보면 그냥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뛰어들 것 같죠. 근데 제가 작년에 갔죠. 우리가 작년에 그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이후 그 활용 방안 하기 위해서 같이 공무 출장을 갔는데 그 틈을 타서도 그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그 틈을 타서도 저 독일 거기 어디죠? 뮌헨. 뮌헨.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형, 오스트리아 여기서 그 동계올림픽까지 경기장까지 가는데 그 뮌헨인가 어딘가로 살짝 빠지면 기가 막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이니까 대성안에서 원래 이제 미니버스로 의원들이 다 이동하는데 저만 이제 승용차를 제공하고 하는데 그 틈을 얼른 탔어요. 그리고 이제 뮌헨을 갔어요. 저는 그냥 안민석 의원의 사기에 넘어갔죠. 근데 뭐 좋은 풍요도 별로 없어요. 우리 뭐 옥천 가다가 보는 풍경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 뮌헨, 여기가 뮌헨이래요. 그러면서 잠깐 형은 저기 보호를 해야 되니까 차 속에 있고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선글라스 끼고 어딘가 건물 앞에서 막 사진을 찍어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갔죠. 근데 봤더니 최순실 돈을 재산을 은닉했다는 그 쇼핑몰, 예, 거기 가서도 그 안탐정의 프로의식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디스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끝까지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또 그 최순실 재산을 이상하게 하여간 그 정보를 벌써 알고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뭐 아까 동계올림픽 활용방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최순실 그것 때문에 공무출장 핑계에서 의원들 규합해가지고 갔는데 그 앞에 또 옆에 음식점 건물이 있어요. 그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거기가 저 점심 뭐 배도 고프고 그래서 먹고 있는데 등치 있다 저 거짓말 안 하고 한 3배 되는 친구가 저도 떼지인데 제가 그 친구 보니까 진짜 산돼지예요. 그 친구가 들이닥치더니 야, 너 안민석이지? 너 꼼짝 말고 있어. 너 뒷조사하고 다니는데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흘끗 안민석을 보니까 이 선글라스를 벗지 못하고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민석 압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 안민석을 쭉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안민석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누가 욱박질려거나 조금만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요. 겁이 많아요. 예, 겁이 많고. 예. 아니 그래서 그냥 막 그 친구가 막 난리치고 못 간다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진짜 여기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때문에 미국의 미군 부대에 들어갔다 걸려가지고 잡혀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 간호장교 잡으러. 예. 근데 저는 아니 그게 박수 칠 일은 아니죠. 그 말이 그렇지 한국. 아까 그 화면에 간호장교 조효기가 저 때문에 이제 잡힌 거예요. 제가 잡은 거 미국에 잡아온 거예요. 미국에서.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요. 근데 저는 안민석과 달리 깨끗한
풋풋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거기서 독일에서 두 국회의원이 독일 경찰한테 잡혔다고 그러면 뉴스에 나고 막 자막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상민, 안민석 독일에서 긴급 체포 뭐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독일 경찰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툭 치면서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탔어요. 타고 근데 아까 이 점심 먹을 때 그 난리치던 그 친구가 누구냐면 최순실 누구죠? 재산을 은닉한 최순실이가 92년도에 독일의 첫 번째 회사를 만들거든요. 그때 그 독일 교포 공동명의로 교포가 있어야 되니까는요. 그 사람 이름이 유준호라는 사람이에요. 제 책 4부의 사장에 보면은 독일의 조력자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유준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은에서 저희들을 협박한 사람이. 아니 이제 어디 가운데로요? 잠깐만 의자 가져와서. 됐어요. 전 됐어요. 내가 위를 봐야 되잖아요. 의자 좀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경찰을 불렀다고 했는데 경찰은 안 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한 30분 실랭이 붙었어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벽지식에 따라도 이 자식 웃긴 놈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독일 사람인데 니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차 타고 가는데 하도 그때 밥 먹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라면 같은 건데 굉장히 짰어요. 독일 음식이 원래 짜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짠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주인인데 저보고 대뜸 소금 더 쳐줄까 그러더는 거예요. 나 참. 그게 차 탔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아까 그 쇼핑몰 처음에 갔던데 거기 좀 가자. 그랬더니 형 거길 뭐하러 또 가냐고 막 자지러들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그때 삐까삐까삐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형 내가 그 안민석이 쓴 전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하여간 X 됐다. X 졌다.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운전하는 분이 저거 경찰차가 아니고요 구급차예요. 안민석 정말 하얗게 됐어요. 하얗게. 그게 그런 안민석이 아주 줄기차게 최순실 재산 독일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오스트리아 호텔 들어갔을 때도 자꾸 저보고 같이 자재요. 이상하잖아요. 자꾸 같이 자자고 그러는데 들어봤더니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테러 당할까 봐 무섭대. 문을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안민석 의원이 줄기차게 최순실 국정농단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미국, 독일을 정말 다닌 거예요. 이건 박수 칠만 하죠. 텔레비에서는 또 뉴스에서는 안민석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건 연출입니다. 지난번 미국 가서도 뭐 습격당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그 최순실이나 박근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어갔잖아요. 12명 정도가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은 사람, 우유 먹다가 죽은 사람, 컵라면 먹다가 죽은 사람, 그냥 자다가 죽은 사람. 최태민이는 자다가 죽었잖아요. 최태민이가 제가 감옥에서 최순실한테 이렇게 물어요.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왜 죽었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하나 나와요. 아버지의 죽음을 밝힐 수 없는 딸. 최태민의 아들 누굽니까? 최태민의 친자가 있어요. 특검에 안경 끼고 왔다 갔다 한 사람.
공부를 좀 학습을 좀 시키셔야 되겠어요. 최재석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최태민의 아들이거든요. 그분 그렇게 믿어요. 자기 아버지는 타살당한 거다. 돈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목숨을 뭐 거의 내놓다시피 하지 않으면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14년에 그 최순실과 정윤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아까 국회에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꿈에는 항상 정윤회가 말 타고 저를 잡으러 와요. 요즘은 정윤회뿐만 아니라 정윤회하고 그 옆에 여자 둘이가 말 3마리가 저를 쫓아와요. 무서운 일이죠. 예. 근데 제가 의외로 겁은 많은데,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 진실을 밝히는 거를 포기를 하면은 모든 진실이 다 맡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상민이 형이 몸이 불편하신데 막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또 초선 의원들이, 요즘 초선 의원들은요, 또 쟤들 때하고는 또 틀려요. 뭐 폼을 잡으려고 막 그래. 이거 좀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포기하면은 이 일은 적어도 국회에서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그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150억을 모금을 했는데, 저게 지난 9월인가요? 네. 그냥 우리가 이 의원님 하면은 너무 낯간지러워서 그냥 형님이라고 그럴게요. 형이 9월인가요 그때? 네. 이게 대전 출신, 유성 출신의 이상민 의원이 앞으로 이 운동본부는요, 숨겨져 있는 수십조 원의 재산을 국민들과 함께 찾는 이 운동본부를 만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최순실 특별법 국회가 안 만들어주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할 겁니다. 20만 넘으면은 이제 민주당도 당론으로 민주당이 지금 당론을 안 만들어요. 민주당도 당론 만들고 국회를 압박을 하는 그런 최순실 특별법 국민청원 운동도 등등 하고, 검찰이 안 하니까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해외 동포들과 함께 이 운동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보다 좀 머리가 좋아요. 물론 이제 고시를 10번 만에 합격했어요. 이제 의지의 한국인인데, 여기는 저 사법시험이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탄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내셨는지. 여기가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민석 의원이 저보다 훨씬 뒤떨어진 지력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국민재산 찾기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를 넣자. 왜 그러냐면 본래 국민재산이잖아요. 그죠? 대전 국회의원이 오산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 법이요, 왜 필요하냐면 지금 법 그리고 그런 원칙에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그 안민석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공소시효 있고 소멸시효 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은초 때 안에 훔쳤는데 평생 두고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죄를 묻고 이러면 안 되죠. 예, 그 도망다니면서 했던 고통으로 그 촛대 하나 훔친 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인륜 범죄, 집단적으로 나치 히틀러처럼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런 특별한 예외적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나치 히틀러처럼 끝까지 쫓아다니고 죄가를 묻거든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법이 있어야
최순실이 재산을 찾는 근거가 되고 아까 스위스은행 또 독일 재산에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감탄한 게 안민석 의원의 그런 노력을 오히려 우리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많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오스트리아 가느라고 스위스 쭈리히 공항에서 내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안민석 사기극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후에 도착을 해서 다음날 갈 거를 이제 저녁 먹고 또 숙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형 의원들 다 데리고 여기 스위스까지 왔는데 좀 이렇게 스위스의 정치를 느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어디 저는 청가본 데니까 그냥 따라갔죠. 어디 뭐 그냥 이렇게 뭐 한국 식당이에요. 한국 식당 딱 들어갔는데 한국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피부색, 머리 색깔을 가진 대부분의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한 100여 명 됐어요. 100 몇십 명 정도. 식당이 꽉 차서 이게 뭐 하는 데니까 거기서 딱 포스터를 내리는, 뭘 내리냐 했더니 이거예요. 책 팔아먹는 거. 안민석의 북콘서트. 그러면서 그 좌판 놓듯이 또 저 밖에서 보셨죠? 책을 쫙. 그걸 또 그래 이분들이 동원할 리도 없잖아요. 어떻게 안민석이 스위스에서 동원했겠어요? 알고 봤더니 스위스 전역에서 안민석 북 콘서트를 한다는 걸 알고 전국에서 온 대부분의 여성들이지만 분들이에요. 또는 독일 분한테 독일 분하고 시집 결혼해서 독일 국적을 스위스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가장 극성인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재밌는 얘기도 아니에요. 품격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별로 감동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진부한 얘기. 참 성격 이상해요. 여기 끝나지. 예, 시끄러워요 좀. 그런데 그 100여 명의 식당에 있는 분들이 안민석이 뭐 한마디 하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교 집단 같았어요. 근데 이 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이 최순실 재산 환수법, 이 불법 재산에 대한 환수법을 미국에 카카오톡에 난리 났어요. 그리고 우리 당의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법이 단순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응징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본래 국민 재산이었던 걸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가 힘합쳐서 이를 통과시키는데 안민석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덧보태봤자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130여 명, 우리 민주당도 다 안 했잖아요. 국민당도 안 했고 지금은 뭐 두 당으로 나눠져 있지만 나머지 당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고 하려면 결국은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건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렇죠? 이 스위스 찌리의 이 두 은행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박정희 거,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까지, 여기 MB 거,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스위스 교포 여성들이, 그분들의 남편들이 거의 다가 스위스 분들이고 다 찌리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종업원들을 은행 뱅커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포 여성분들은 남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중요한 제보를 주셨고, 그 다음에 스위스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변호사들, 검찰들 아무도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 스위스 우리 교포 여성분이 자기 남편이 변호사예요. 스위스 변호사야. 자기 남편 쪼아가지고 야 뭐 좀 빨리 좀 찾아와봐.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스위스 교포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우리나라 국내와 외국에 있는 우리 전체 국민과 교포들의 힘으로
앞으로 국민재산 되찾기 이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특별법 이거 안 되면은 최순실 재산 한 푼도 못 찾아요. 조사를 못 하는데요. 근데 최순실만 문제가 아니에요. 최순실보다 몇 배 더 해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MB 거 있잖아요. 이것도 특별법이 있어야지 제대로 뿌리를 다 캐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최순실 특별법과 MB 특별법 이거는 국회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국정농단 이것을 국민들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졌다. 그래서 특별법이 가능하겠습니까?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제 적폐청산은 이거는 이제 다 이제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손대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겨서 최순실 특별법, MB 특별법도 만들어내고 적폐청산의 이 동력을 문재인 정부 5년 마칠 때까지 끌어가서 불의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분기점이 이번 지방선거이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분들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시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아주 열심히 잘 들어주셨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잠깐만요. 안민석 의원이 재작년이네요. 사드가 6월달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그죠? 경북 성주에다가 한다고. 그래서 저하고 안민석 의원이 좀 둘 다 조용히 좀 해봐요. 저 둘이 성주를 갔어요. 그때 저는 이제 법사위원장 하고 있고 텔레비 몇 번 나오고 그러니까 성주 국민들이 많이 좀 알아보셨어요. 여기는 알아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형이 대통령 나가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최순실하고 촛불 민심이 솟구치고 작년 5월달 대선 전에 4월달에 대전을 안민석 의원이 왔는데 막 이게 저쪽에 어디입니까? 대웅동에 사리온 면허인가 거기서 갈비탕 먹고 있는데 저한테는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한테만 가서 카메라 대고 그것도 바로 제 코앞에서 한번 제가 확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저도 국회의원인데요.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더니 또 사진 찍어요. 그러던 이제 안민석이 이제 전국을 다 콘서트를 하는데 사실 요즘엔 좀 약발이 떨어졌는지 줄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 대전에서 모였으면요. 우리 충청도는 보통 잘 안 모이잖아요. 그죠? 예. 박수도 잘 안 쳐요. 아마 이따 이제 오산 도착할 때쯤 박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열광적이네요. 안민석의 부활을 보는 것 같고 최순실 재산 등 국민 재산 뺏어간 그것들을 응징하는 건 물론이고 다 국민 재산 되찾게 하는데 안민석 앞장서라, 이상민도 나서라 이런 뜻이죠. 국회의원은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두 부류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나쁜 국회의원, 두 번째 부류는 더 나쁜 국회의원. 저희들은 나쁜 국회의원들입니다. 앞으로도 나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분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사실 너무 재밌게 하시느라고 오늘 충청도 분들이 박수 안 쳐주시는데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소개를 좀 못했던 분 두 분이 계셔서 우선 잠깐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우리 중구의 송행수
위원장님 앞에 계신데요. 이제 인사드립니다. 많이 아껴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덕구의 박종래 위원장님도 앞에 계십니다. 네. 사실 이렇게 두 분 합쳐서 8선인데요. 신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분은 내리 수도권에서 사선을 하시고 한 분은 충청도에서 사선을 했는데 저는 내리 2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희 와 계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물은 제가 좀 낫지 않나요? 그죠? 이래서 신은 공평한 겁니다. 제가 인물은 낮게 줬기 때문에 다음에 하라는 거고, 인물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인물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도 해라. 뭐 비교하지 말고 인물을. 대한민국 이 정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요. 강래구 같은 이런 출중한 인물이 왜 아직 국회에 못 들어올까? 다음 선거에는 이 미스테리를 좀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 오케이. 요것만 제가 질문 받을게요. 정유라 엄마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누구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순실 정윤회가 결혼을 몇 년에 하죠? 결혼 몇 년입니까? 95년이에요. 95년. 네. 정유라가 몇 년생이에요? 정유라 몇 년생이에요? 96년생이에요. 최태민 씨가 몇 년에 죽어요? 이 좀 학습이 자, 최태민이가 94년에 죽어요. 그 다음에 95년에 최순실 정윤회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96년에 정유라가 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심이 하나도 없죠. 깔끔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 책 281쪽인가 있어요. 최순실 정윤회 결혼 날짜가 95년이 아니라 92년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틀려지죠. 제가 독일에서 교포를 만났는데요. 그 교포가 아까 이야기했던 미넨에서 우리를 봉변했던 그 청년의 아버지 유준호 씨입니다. 유준호 씨가 자기가 92년 겨울에 한국 나가서 최순실 정윤회 결혼식을 갔다는 거예요. 95년인데요? 아니에요, 언니. 92년 맞아요. 그 해에 독일에 우리가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 해 겨울에 우리가 한국 가서 결혼식 참석을 했어요. 그 결혼식 마치고 우리가 경포대까지 같이 신혼여행도 쫓아갔어요. 두 부부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우리 시민들은 끄떡끄떡 하시네요. 자, 요 이야기 하나 하고, 여러분들 조용래 씨라고 아세요? 조용래가 누굽니까? 조순재 아들이에요. 조순재 아세요? 저 이제 지방 가게들을요. 최태민이가 5번째 결혼을 임선희하고 하거든요. 그 최순실의 엄마 임선희는 2번째 결혼, 재혼이에요. 최태민은 5번째고, 임선희가 재혼하면서 애를 둘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는 조순재고 하나는 조순영입니다. 조순영은 성을 바꿔서 최순영으로 바꿔요. 그래서 최순영 밑에 최순덕, 최순실, 최순천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데 조순재는 왜 최순재로 안 바꾸냐? 어부아버지 최태민을 싫어해서 평생 조씨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조순재는 이 형제들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아요.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자식이에요. 최태민의 어부아버지고, 최태민이도 이 어부아들을 싫어했지만 조순재가, 최태민이가 어부아버지죠, 그죠? 최태민이가 70년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식들 중에서 시킬 애가 조순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순재한테 모든 돈 회계 관리를 조순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순재는 이 집안의 돈의 흐름을, 이게 누구 거였고 어디로 갔고 다 아는 거예요. 조순재가 몇 년에 죽습니까?
2007년에 죽어요. 그 조순재 아들이 조용래입니다. 68년생입니다. 이거 추적하려고 그러면요, 남의 호구조서까지 다 해야 돼요. 그 조용래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그 조순재 와이프가 간호사 출신이에요. 박근혜한테 처녀 시절 때부터 주사를 맞췄던 사람이 조순재 와이프, 조용래 엄마죠. 지금도 조용래는 자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래는 자기 엄마와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 집안의 내부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이죠. 이 조용래가 지난 3월에 이 가족사의 비밀을 책으로 써냅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공부 안 하니까 이재용이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요. 특검이 최순실 박근혜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길래 최순실 하는 말 그대로 박근혜가 시킨 듯 했을까? 굉장히 이걸 궁금해하다가 경제 공동체라는 관계로 딱 퍼즐을 맞추게 된 계기가 조용래의 또 하나의 가족, 이 책을 특검이 읽고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구나 라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 조용래가 쓴 또 하나의 가족, 좀 서점에 있어요. 그 책의 중간에 보면요, 한 줄이 까만 매직으로 다 지워져 있어요. 출판사에서 인쇄를 하고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워버린 거예요. 그 책을 사셔서 정유라의 엄마가 누구냐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사셔서 그래 누구냐고 그래서 형광등에 딱 비춰보면요, 그 책을 사셔서 형광등에 딱 비춰서 그 검은 줄을 딱 형광등으로 해독하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셨죠? 네, 한번 비춰보시고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자, 함께 일어서서 정말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함께 일어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차게 고맙습니다.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지방선거를 이겨야지 적폐청산하고 최순실 MB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재산몰수 탈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승리로 정의로운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외쳐주십시오. 몇 번? 3번. 내리사선 4번. 네.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요. 우리의 지방선거 의지를 담아내는 구호를 함께 4번을 여러분들 외치게 되겠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승리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